지금 멕시코가 들끓고 있습니다. 조용히 끓는 게 아닙니다. 멕시코 축구연맹이 나섰고 대표팀 감독이 움직였으며 규정의 경계선을 넘어서면서까지 하나의 클럽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손흥민을 상대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자세한 소식을 진심TV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멕시코의 해발 2760m에 위치한 에스타디오 네미시오 디에스에서 북중미 챔피언스컵 4강 2차전이 열립니다. 멕시코는 손흥민과 LAFC를 맞이하는 이 2차전이 열리기 직전에 과감한 결정을 내리면서 특혜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죠. 먼저 멕시코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멕시코 축구협회는 지난달 28일 2026 북중미 월드컵 대비 집중훈련을 위해 소집 명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6일부터 40일간의 훈련 캠프, 이미 공식 발표까지 마친 확정된 일정이었죠. 멕시코 자국 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을 위주로 다가오는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다 보니 멕시코 리그의 최강팀이라 불리는 톨루카에서도 핵심 선수 2명의 차출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톨루카의 주장이자 이번 시즌 24경기 4골 11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에이스 공격수 알렉시스 베가와 멕시코 A매치 118경기의 베테랑 레프트백이자 올 시즌 37경기 8골 6도움의 헤수스 가야르도, 이 2명의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멕시코 대표팀을 소집하기로 한 날짜는 5월 6일 LAFC와의 2차전을 하루 앞둔 날이었죠. 원칙대로라면 두 선수는 멕시코 대표팀에 차출돼 LAFC와의 경기에 결장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멕시코 매체들도 이를 보도하며 전력에 큰 누수가 생겼다는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멕시코의 유명 언론인 루번 로드리게즈가 지난 새벽 개인 SNS를 통해 속보를 전한 겁니다. 톨루카가 내일 열릴 챔피언스컵 경기를 위해 베가와 가야르도의 합류를 요청했다. 믿기 힘든 일이지만 아기레 감독과 멕시코 대표팀 측은 톨루카의 이 요청을 수락했다. 따라서 두 선수는 내일 소속팀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다. 멕시코 축구협회가 한 달 전에 했던 공식 발표를 갑작스럽게 번복한 것입니다. 다른 리가 MX 클럽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왜 톨루카는 되고 치바스는 안 되냐라며 멕시코 축구협회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죠. 멕시코의 소셜미디어 역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이 연맹은 완전히 웃기는 곳, 바나나 리그다라며 특정 팀에만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멕시코 축구협회 측에서는 모든 클럽이 같은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요청이 받아들여진 팀은 오직 톨루카뿐이라는 사실이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이는 단순히 톨루카라는 팀을 편애해서 톨루카에게만 특혜를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톨루카를 방문하는 손흥민과 LAFC를 막기 위해 멕시코 축구협회 차원에서 견제를 하고 있는 거죠. 손흥민의 방문을 앞두고 벌어진 이 모든 소동은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위대함을 증명하고 있는 하나의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공식 발표까지 마친 대표팀 소집 일정을 뒤집는 건 협회 차원에서도 부담이 큰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막아야 할 만큼 손흥민이 그토록 두렵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미 1차전에서 손흥민은 톨루카에게 잊지 못할 악몽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대표팀 특혜 논란의 주인공인 베가와 가야르도가 모두 1차전에 출전했지만 손흥민을 막는 데 실패했죠. 가야르도는 90분 내내 왼쪽 측면에서 손흥민과 직접적으로 맞섰지만 결국 후반전에 들어선 이후 두 차례 결정적인 장면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베가는 공격보다 수비 가담에 치중해야 했고 손흥민과의 비교 속에 멕시코 현지에서도 비판적 여론에 직면했습니다. LAFC의 홈에서는 이렇다 할 활약이 없었지만 그래도 안방인 톨루카의 홈에서는 이를 갈고 손흥민을 향한 복수전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톨루카가 과소평가될 팀은 결코 아닙니다. 안토니오 모하메드 감독은 1차전 패배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정골을 기록한 것은 좋은 소식이다. 홈에서는 경기력의 수준과 속도가 다르다. 걱정하지 않는다. 홈팬들과 함께라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 톨루카의 공격수 앙굴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걸고 싸우는지 잘 알고 있다. 홈에서는 완전히 다른 경기를 보여줄 것이다. 팬들은 90분 내내 100% 우리를 응원해줄 것이다. 한 번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둔 적이 없었고 내일도 다를 게 없을 것이다 라며 1차전 패배에도 불구하고 2차전에서는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경기장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에스타디오 네미시오 디에스는 해발 2760m에 위치해 있습니다.
손흥민이 8강에서 이미 경험한 멕시코시티보다도 더 높은 곳에 위치한 가장 높은 경기장인데요. 고도가 1000m 높아질 때마다 기압이 10%씩 하락한다고 보면 톨루카의 홈구장은 LAFC의 경기장보다 20% 이상 기압이 낮은 환경입니다. 당연히 한 번의 호흡으로 흡입하는 산소량 자체가 그 이상 줄어들게 되다 보니 체력 소진은 빠르고 회복은 더디며 같은 힘으로 찬 공도 다른 궤적으로 날아가는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즐비하죠. 멕시코에서도 지옥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톨루카 원정의 악몽은 이미 목격했습니다. 16강에서 샌디에이고 FC는 1차전을 한 골 차로 앞선 채 톨루카 원정에 나섰지만 2차전에서 0대4로 대패하며 최종 탈락했습니다. 8강 LA 갤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경기 합산 2대7이라는 처참한 스코어로 톨루카 원정에서 무려 4골이나 얻어맞은 겁니다. 톨루카는 MLS 팀을 상대로 자신들의 홈구장에서 2019년에 단 한 번의 패배만 허용했을 뿐 난공불락의 위험을 보여주고 있죠. LAFC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출국 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갤럭시와 샌디에이고에 문의했다. 경기장 안에는 선수들이 지나야 하는 긴 터널이 있는데 마치 유니버설 스튜디오 귀신의 집 같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숙제를 충분히 했다. 우리는 이 모든 걸 알고 있다. 이는 톨루카 원정에 겁먹은 팀의 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팀의 말입니다. 감독은 오늘 밤 무엇이 필요한지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조직력과 90분, 아니 120분까지 이어지는 최고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용기를 갖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해야 하며 60분 이후 투입되는 교체 선수들이 단순히 뛰는 것을 넘어 경기의 흐름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팀의 부상 복귀 중인 유스타키오는 귀국 버스 안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털어놓으며 팀의 분위기를 대변했습니다. 버스에서 손흥민의 프리킥 장면이 큰 화제가 됐다. 심판이 수비벽 거리를 재는데 고작 3걸음밖에 안 뗐다. 그 각도에서 그 거리에서 저 정확도를 낼 수 있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술이다. 그리고 그 장면이 2차전에서도 재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주말 샌디에이고 원정에서 벌어졌던 프리킥 상황을 설명하면서 손흥민의 엄청난 실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는 일화였는데요. 크루스 아술 소속으로 2년간 활약했던 유스타키오의 복귀는 LAFC와 손흥민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추가적으로 냉정한 계산도 있습니다. 1차전에서 2대1로 앞선 LAFC는 이번에 무승부 이상을 거두면 결승에 진출합니다. 다시 말해 0대0 무승부만 해도 결승전에 올라 티그레스를 상대한다는 겁니다. 특히 LAFC가 결승에 진출하기만 한다면 무조건 홈에서의 결승 개최까지 확정되죠. 현재 LAFC는 이 대회 누적 테이블에서 승점 11점, 득실차 플러스 5로 당당히 1위입니다. 이건 4강 1차전까지의 결과인데 만약 2차전에 무승부로 결승에 오르면 LAFC의 최종 득실차는 플러스 5가 됩니다. 이미 결승에 진출한 티그레스는 득실차 플러스 3의 승점 12점으로 LAFC가 무승부로 결승에 올랐을 때 승점은 동률이지만 득실차에서 LAFC가 앞서서 최종 결승은 미국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최대 스포츠 채널 TUDN의 중계진은 1차전 손흥민의 활약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월드컵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현실이다. 손흥민이 이끄는 LAFC는 강력합니다. 7경기 무패, 대회 어시스트 단독 1위, 리가 MX 클럽 상대 9경기 무패. 이 모든 기록은 손흥민이 LAFC를 이끌 때 세울 수 있었던 놀라운 기록인데요. 1차전 때 결장한 부앙가와 세구라의 합류와 부상에서 복귀한 유스타키오까지 손흥민을 든든히 받쳐주길 바랍니다. 손흥민의 멀티골 활약으로 결승에 올라 2026년 첫 트로피를 들어올리길 바라며 지금까지 진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